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어제 제약주들이 상당히 또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이 제약이나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신약 개발 기대감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제약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일지 기업 소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대감이 낮은 가운데서도 이 제약 관련 기업들은 우수한 성적을 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제약 기업 가운데서도 세계 최대 제약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화이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이자는 심혈관 질환, 감염성 질환, 또 신경성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최대의 이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화이자는 구충제를 생산하면서 성공을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명했기 때문인데요. 이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과 이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또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던 군인들을 구하게 되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페니실린을 잇는 항생제인 이 테라마이신 등의 항생제가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 1998년에는 비아그라를 발명하면서 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성기능장애 의약품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92%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0년도에는 본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약품 전문 업체인 호스피라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세계 최대 제약사 화이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세계 최대 제약사 화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분들에게 더 친숙한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비아그라라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 때문에 상당히 좀 국내에서 많은 유명세를 탔고, 사실 이제 그 전에 셀트름이라든지 이런 비타민제, 영양제로도 좀 상당히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방은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방은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세계적인 의약기업 이 화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소개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알아볼 종목인 화이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도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데요. 한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수입 의약품 중에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그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가는 33.7달러이고 50일 최고가는 35.53달러, 최저가는 27.51달러입니다. 그 시가총액은 2,063억 달러 정도 되면 일평균 거래량은 25,060만 주가량 됩니다. 본사는 미국 뉴욕시에 두고 있고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직원 수는 전 세계적으로 7만 7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화이자의 주요 사업으로는 의약품 제조 및 개발, 건강용품, 의료기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의약품 제조와 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심장혈관 치료제 노바스크, 그다음에 항생제인 디스로맥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전 세계 판매 1위인 멀티비타민 셀트름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적인 제품으로 이제 항생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전쟁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의약품이거든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크게 또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산업 성장 스토리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화이자는 독일 약제사 수련생으로 화학을 공부한 찰스 화이자와 제빵 기술을 익히고 있던 찰스 에어하트가 184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화학약품 회사인 찰스 화이자인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화이자를 설립한 해 최초로 쓰이지 않은 구충제인 당위종을 개발했고, 특히 전쟁을 속에 큰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가장 수요가 많았던 의약품은 항생제였습니다. 화이자는 페니실린 연구에 3년을 꼬박 투자하여서 이제 효능 좋은 페니실린 항생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화이자의 페니실린 항생제 대량 생산을 허가하게 되었고, 전쟁을 통해 항생제 효능이 입증되어 화이자는 항생제의 선도 주자로 나서게 됩니다. 화이자는 연구개발 활동에 계속 끊임없이 매진하면서 기능성 의약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큰 이슈를 불러온 제품은 1998년에 성기능 장애 치료제로 개발된 비아그라의 출시인데요. 비아그라가 출시된 후에 무려
7억 8,8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리게 됩니다. 2000년대 와서는 전 세계 그 성기능 장애 의약품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2000년에는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였던 워너앤버터를 인수하면서 큰 이슈를 불러왔고 세계 5대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화이자는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데요. 1962년 중앙제약 주식회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진출을 했고 1969년 5대5의 지분으로 한국 화이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6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좀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국내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수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최근 단기부터 좀 장기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수익률을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아주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신약 발표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한 부진한 미국 주식들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살짝 고정을 받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을 보시면은 화이자는 미국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이제 수입의 6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달러와 강세로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강달러 현상에도 올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에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상 밖으로 이제 항생제와 항암제 수요가 높았던 것이 호재로 불러왔는데요. 화이자는 이번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연간 실적 전망치를 낮추면서 강달러 현상을 두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익률 추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서 아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참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 개선 흐름에 있어서는 화이자도 이런 영향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 포인트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올해 초부터 화이자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제약바이오 업종은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비중을 9% 가까이 차지하면서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야말로 열풍이 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 제약업체들이 신약의 개발에 집중하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었고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고령화 심화에 투자자들은 바이오주의 성장세를 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업체로는 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올해 유방암 관련 신약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 제조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FDA가 이례적으로 승인을 2개월이나 앞당겨주면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제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화이자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경쟁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항생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생명공학 업체인 셀렉티스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에는 이 외에도 네덜란드 AM 파마도 인수할 수 있는 옵션권을 취득했고 크고 작은 M&A를 지속적으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외국계 회사들을 인수한 합병은 기술 이전과 또 신약 개발의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해외에 쌓아두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도 보통은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외국계 의약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화이자의 비아그라 판매량이 47% 상승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성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로 민간요법에 쓰던 중국인들이 간편한 제조약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판매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은데요. 지난해 화이자는 국내 수입 실적 1위를 달성했고 2위와 격차도 20% 가까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을 포함 10여 안의 세계 제품이 들어가 있고 지난해 4월에 발표된 국내 2분기 처방 실적 1위도 화이자가 차지하면 이제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실 점은 신약 개발 또는 특허권 소송 문제인데요. 화이자는 특히 워낙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특허권 방어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특허권 관련해서
국내에서 크고 작은 소송이 잦았습니다. 투자 시의 위상도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한껏 안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화이자는 더 큰 주목을 받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좀 투자 의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의견들을 보이고 있나요? 예, 매수 의견 5건, 보유 8건, 매도 2건으로 매수 의견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인 $45를 제시한 제프리스는 화이자가 최근 출시한 유방암 치료제가 시장을 향후 1, 2년간 독점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앞으로도 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고 향후 인수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33.2달러 부근에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 상승 추세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을 단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32달러 부근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타이밍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노려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달간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자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신약 모멘텀 그리고 M&A 이슈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키움증권 방은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